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톡사입니다. 네, 오늘은 될 일이 된다 마지막 편 찍어요. 막 달려온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찍고 제가 이 될 일은 된다를 한 5분짜리로 해서 간단한 학원문으로 만들고 싶어요. 네, 내맡김에 관련된 짧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마지막 방송 시작합니다. 될 일이 된다의 마이클 싱어님의 삶을 보면요, 진짜 미라클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되거든요. 그 잘 되는 일들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꼽은 것은 확장해 나가는 유니버스 템플입니다. 처음에는 12,000평을 사서 그곳에서 오두막을 짓고 거기서 혼자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주변의 땅들이 매물로 나오고, 그리고 우주의 인도로 그 땅을 계속 매입하게 돼요. 돈이 생길 때마다 그 돈에 맞춰서 그 땅이 매물로 나옵니다. 감각이 발달된 마이클 싱어님은 이것이 바로 우주의 신호다. 네, 그 신호를 읽고 땅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구루를 모시고 대규모 집중 수행 장소로 그 사원을 활용합니다. 그 구루 중에 많이 있지만 이제 초창기에 3명의 구루를 한번 뽑아봤어요. 바바는 일요일 명상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마이클 싱어님이 있는 사원으로 일요일마다 몇십 명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가삭티라는 여 구루는 훗날 마이클 싱어님이 있는 이곳이 아주 큰 사원이 될 것으로 예언을 해요. 그리고 덕분에 사원을 추가로 지어요. 점점 커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암닛이라는 구루는요, 마이클 싱어님의 가슴 차크라를 열도록 만들어줍니다. 암닛이라는 이분은 초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영적으로 엄청 성장하신 분이라 마이클 싱어님의 영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분이십니다.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100만 평 규모의 영성센터가 되었습니다. 우주가 신호를 줬고 그 신호를 읽은 마이클 싱어님은 그때마다 땅을 삽니다. 그 주변에. 그리고 이런 집중 수행 장소로 그 사원을 활용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로 인해 사원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마이클 싱어님은 생각하죠. 우주가 원하는 건 나 자신의 영적 성장보다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쓰신 것도 바로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마이클 싱어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삶은 영적 수행을 꾸준히 하면서도 세상에서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다른 사람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영적 수행을 꾸준히 하면서도 충분히 이 삶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법을 알려주도록 했대요. 놀랍죠? 네.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의 내적 수행을 계속하면서도 이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영적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빌트 위드 러브 회사 탄생입니다. 지난번에 샌디라는 여성분이 마이클 싱어님 땅에 오두막을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목수가 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 놀스 보안관이 그 지어진 집을 보고 우리 집도 한번 리모델링 해달라고 마이클 싱어님에게 옵니다. 놀랍죠? 그 지어진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그게 마이클 싱어님인 걸 알자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 거죠. 우리 집도 리모델링 해달라고. 롤스 보안관이 자기 집 리모델링 한 게 마음에 들어서 주변에 있는 보안관들한테 다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점점 물량이 많아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정말 묘령의 한 남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공식 도급업자 면허가 있으니까 이거 당신한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마이클 싱어님은 갑자기 그 면허를 취득하고 빌트 위드 러브 건축회사를 만들었어요. 이것 또한 우주의 인도라고밖에 볼 수 없죠. 현재 묘령의 남자, 한 남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사람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나 이 공식 도급업자 면허가 있으니까 당신한테 그냥 주겠다. 그 뒤로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사람은 그 뒤에 나타나지도 않고
신기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 건축회사가 탄생을 합니다. 이 건축회사는 인테리어 공사만 리모델링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였어요. 그러다가 1977년 9월에 젊은 부부가 이제는 처음부터 집을 짓기를 의뢰했어요. 그런데 집을 지으려면 그 회사에 자본금이 있어야 되나 봐요. 그전에는 리모델링은 이제 작업을 의뢰한 사람이 돈을 내서 공사를 하면 됐는데 이 집을 짓기 위해선 그 회사 자체에 자본금이 있어야 되나 봐요. 그런데 빌트 위드 러브에서 창출되는 수익금은 다 유니버스 템플로 넘겼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대출에 성공을 못했어요. 이 또한 우주의 인도로, 삶의 인도로 어느 한 은행의 지점장이 그 마이클 싱어님의 사원에 갔다 와 보고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랍죠? 정말 은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출에 성공하고 집 짓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대출도 싹 갚았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지점장이 또 나중에 퇴직을 하셔가지고 비디오 가게를 하셨나 봐요. 우연찮게 또 마이클 싱어님이 원래 평상시엔 비디오 같은 거 잘 보지도 않는데 그날따라 왠지 심심해서 비디오를 보고 싶어서 시내로 나가가지고 비디오 가게 들렀는데 그 비디오 가게 주인이 이제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돈을 대출하고 싶은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비디오 가게 주인이 예전에 자기한테 돈을 빌려주었던 은행 지점장이었던 거예요. 그때 마이클 싱어님이 지점장이었던 분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그때 감사했다고 하면서 은혜를 갚습니다. 놀랍죠? 무슨 동화책 속에 나오는 듯한 얘기죠?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삶이, 우주가 마이클 싱어님을 잘 인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마이클 싱어님은 잘 따라가요, 아주. 네, 잘 따라가고요. 그래서 1978년에는 이 빌트 위드 러브라는 회사가 고급 맞춤형 주택 건축과 대규모 주택 리모델링을 담당하는 회사로 아주 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산타페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파트타임 교수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 전임 교수를 요청을 했어요. 지금 마이클 싱어님은 우주의 원리를 가르쳤잖아요. 모든 과학과 종교 배후에는 하나의 일체성의 원리, 우주의 원리가 있다라는 걸 가르쳤는데 이제 그거 말고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교과서를 갖고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교수직은 이제 그만둬야 할 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교수직은 사직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뱀이 허물을 벗듯 내 인생의 전환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전환되는 시점이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왔고 그 전환되는 시점에 발을 그냥 한 발 뛰기 해서 싹 갈아타듯이 갈아타서 그 업종에서 성공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삶이 자기한테 이렇게 다가옵니다. 다가오면 나는 그걸 캐치해서 그냥 그 물살에 타면 돼요. 네, 우리가 민감하게 삶이 주는 신호를 읽을 수만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싱어님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에너지를 주도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갔다. 그리고 빌트 러브는 단 한 번도 돈을 바라고 일을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홍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거리는 입소문을 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나는 그 일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맞이했다. 빌트 러브에서 일한 돈으로 나는 사원 명의로 땅을 사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성센터의 땅의 부지가 넓어지게 된 거예요. 이 빌트 위드 러브에서 번 돈으로 땅을 산 거죠.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입니다. 2,300명의 연매출 3억 달러에 달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CEO가 됩니다. 이것도 시작한 것도 되게 웃겨요. 한번 볼게요. 1978년 이때 빌트 위드 러브에서 일했을 때죠. 라디오색이라는 그 전자제품을 파는 곳인가 봐요. 빌트 위드 러브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러 그 전자제품 파는 라디오색에 갔대요. 그런데 그곳에 타자기 키보드가 달려있는 텔레비전 스크린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이름표가 붙어 있었대요. TRS-80 컴퓨터. 원체 호기심이 많았던 마이클 싱어님은 타자기를 이렇게 눌러봤더니 마술처럼 모니터에 그게 나타났대요. 내 평생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신기했던 거예요. 자기가 타자기를 눌렀더니 모니터에 그런 똑같이 화면이 나타나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죠. 지금 스마트폰을 쓰는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바로 즉석에서 모니터에 노출시킬 수 있는 게 처음이었으니까 굉장히 신기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라디오색에 있는 이 기계에 그만 홀딱 반해버렸다. 첫눈에 반한 사랑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안에서 무언가가 활짝 열렸다. 겨우겨우 그 기계하고 이별하고 상점을 나왔지만 나는 내가 곧 돌아오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 기계를 처음 만졌을 때부터 내면의 아주 깊은 곳에서 어떤 부름이 올라왔다. 그 부름에는 자신을 내맡기지 않을 재간이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600를 들고 최신 사양의 컴퓨터를 사러 라디오색에 갔다라고 합니다. 어때요, 느낌이? 처음에 이 컴퓨터를 만났을 때의 느낌은 첫눈에 반한 사랑, 홀딱 빠졌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데 겨우겨우 그 기계하고 이별하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난 알았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 기계가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걸. 이 기계는 아주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원했던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뭔가 되게 욕망적으로 들리는데요. 여기에서 뭔가 평상시와 다르게 뭔가 강하게 끌리면 그걸 사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평상시에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물욕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그게 갖고 싶다면 그거랑 나랑은 뭔가 내면적으로 뭔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앞으로 나의 삶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충분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방송이 그랬어요. 지금 제가 유튜브 방송 하는 건 전 재밌게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방송을 촬영하면서 제가 점점 더 좋아지는 걸 느껴요. 이 방송을 준비하는 것부터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아주 소수의 분들도 좋아질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면적으로 성장한 상태에서 이 방송을 촬영하고 이 방송에 그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유튜브 방송이 시간이 좀 걸리고 좀 귀찮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끌리는 거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초창기 컴퓨터를 구입해서 취미로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빌트 위드 러브 회계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 회계 시스템을 라디오색 매니저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그 라디오색에 있는 매니저가 다른 고객에게 그 결과물을 소개해줘서 자연스럽게 또 일거리가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플로리다 대학의 한 교수에게 학점 매기는 프로그램을 의뢰받아요. 그리고 이 회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의외로 잘 팔리고요. 그래서 마이클 싱어님이 나중에는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이상의 양의 일거리가 쏟아져요. 이게 삶이 마이클 싱어님에게 전문 프로그래머로 변신시키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이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 외에도 시스템스 플러스라는 기업의 최고급 회계 소프트 패키지도 같이 판매하거든요. 법적 책임 문제를 고려해서 퍼스널라이즈드 프로그래밍사라는 법인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런 회계 시스템, 통합 시스템 솔루션을 판매하고 사후 고객 지원을 하는 퍼스널라이즈드 프로그래밍으로 연 $100,000 이상의 수익이 발생이 돼요. 거기에다가 또 빌트 위드 러브 역시 괜찮은 수입을 계속 얻고 있었고요. 회사에서 버는 돈은 모두 사원에 기부되어 땅을 구입하고 그리고 그 사원을 운영하는 유지 비용으로 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굴러가는 통에 마이클 싱어님의 그 에고 있잖아요. 개인적인 마음도 잠잠해졌대요. 바로 그 집 나는 세속과 영성을 구분하는 나의 정신적인 관념들이 마침내 사라졌음을 깨달았대요. 모든 것이 놀랍도록 완벽한 삶의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 예전에 머릿속 짓거림이 너무나 시끄러워가지고 고통을 받았던 마이클 싱어님이 이제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사라졌대요. 그런 관념들이. 놀랍죠? 이 단계까지 가면은 정말 완벽할 것 같은데요. 에고를 누르려고 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알아줬어요. 그리고 그 개인적인 자아와 나의 내적인 나의 참 자아가 하나로 통합해서 상승하길 바랬잖아요. 이제 그 단계가 된 것 같아요. 그 개인적인 자아의 머릿속 짓거림이 들리지 않고 세속과 영성을 구분하는 것이 사라졌다고 하니까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폭풍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가업이 주어집니다. 그건 바로 환자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의료비 청구 시스템을 개발해달라는 의뢰예요. 1980년 초반에 2통의 전화를 받아요. 의료 청구 시스템을 니네 회사에서 취급하냐고. 그런 제품을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회사에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쓸만한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안 좋은 소식을 이제 고객들에게 전달을 했죠. 그랬더니 두 사람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당신도 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당신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소리를 들을 땐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좋기 2년은 걸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 다 2년이 걸리더라도 괜찮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마이크 싱어님이 이때 어땠을까요? 삶이 주어진 과제라고 또 받아들입니다. 삶이 당신에게 이걸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맡기겠죠? 네, 내맡깁니다. 마이크 싱어님은 이건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삶이 자신에게 주는 신호. 그렇게 캐치를 해서요. 마이크 싱어님이 2년의 시간을 들여서 그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개인적 자아는 그건 엄청 힘든 일이야. 2년이나 걸린다고 막 하면서 안 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마이클 싱어님은 그 호불호를 내려놓고 삶이 주는 선택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바로 30년에 걸친 의료계의 전산하에 효시가 됩니다. 사람들은 마이클 싱어님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1980년대에 벌써 의료계에 주력할 해안이 있었냐고. 네, 사람들이 이렇게 물으면 마이클 싱어님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삶이 내 앞에 가져다 놓은 일을 그냥 온 마음과 영혼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내가 그거를 읽을 해안은 없었고 다만 삶이 나한테 주어진 일을 그냥 했을 뿐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감으로 프로그램을 따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완벽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감히 완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을 짰다고 합니다. 이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항상 마이클 싱어님은 적재적소에 항상 때를 맞춰서 아주 그 일을 하기 적합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프로그램을 짤 때 바바라는 여성분이 나타나고 이 여성분 때문에 함께 이 의료비 청구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1982년에 업계 최고 소프트웨어 유통사인 시스템스 플러스에서 마이클 싱어님이 만든 의료비 청구 패키지를 유통해 줍니다. 2년이 걸려서 만든 그 의료비 청구 시스템을 업계 최고의 유통회사인 시스템스 플러스라는 데서 유통을 시켜줍니다. 아무리 생산한 제품이 좋아도 유통이 안 되면 그 제품은 시장에서 팔릴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제품은 그 마트에 진열된 제품이고 그 마트에 이점조차 못하고 진열되지 않으면 소비자인 우리에게는 눈에 띄지 않잖아요. 즉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마이클 싱어님은 정말 큰 행운아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2년 동안 자기가 애써서 만들었어요. 만들었지만 유통사를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마음속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은 참 시간이 많이 걸리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마술처럼 업계 최고 유통사에서 자신 제품을 유통시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제로 판매되고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퍼스널라이즈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도요. 사원 운영에서부터 일주일에 3번 하는 영성 강의 그리고 수백 명의 딜러들에게 병원 업무 강의하는 거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다 해나갔대요. 그렇지만 자기는 삶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고 그저 삶이 부여하는 임무에 온 마음과 마음을 쏟는 영적 행로를 가는 한 사람으로서 살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네. 세상에 완전 푹 담그지 않았어요. 항상 마음은 삶이 주는 걸 온전히 온 마음과 영혼을 바쳐서 한다. 영적 행로로 간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의 흐름을 탄 이후부터 아주 놀라운 것은 적재적소에 딱 맞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회사가 커지면 마이클 싱어님 혼자 일할 수 있는 그 단계는 뛰어넘잖아요.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도 아주 거기에 딱 맞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제가 이들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다 영성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맨 처음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지금 마이클 싱어님이랑 같이 사원에 사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보면 요가난다의 자서전을 읽은 사람들 그리고 명성이나 영성에 이미 충분히 심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마음 공부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마음 수양이 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삶이 마이클 싱어님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이클 싱어님의 회사는 다른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황당한데요. 특별한 계획은 없었고요. 다만 삶이 주는 걸 잘 따라가는 거. 그게 계획이라면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7년 메디컬 매니저 이 프로그램이요. 50개 모든 주에 전자청구를 할 수 있는 최초의 병원 업무 시스템으로 등록이 된대요. 그리고 1997년 메디컬 매니저 코퍼레이션의 CEO가 됩니다. 그리고 1999년 5월 17일에 시네틱과 합병하고 2000년 2월 14일에 인터넷 기업 헬시온과 웹MD와 합병합니다. 이렇게 회사 규모가 점점 커가면서도 반드시 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명상과 요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자기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맑은 정신을 유지해서 조직을 운영하려면 이런 명상과 요가는 필수였다고 합니다. 마이클 싱어님이 손대는 일마다 이렇게 대박을 터뜨렸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성공 공식은 매우 단순하다. 내 앞에 놓인 모든 일을 개인적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가슴과 영혼을 다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우주가 직접 나에게 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기회를 준다 해도 성공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회는 주되 그거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이클 싱어님은 그 기회를 잡았고 그것을 성공시킵니다. 그 성공하기까지의 그 과정은 결국에는 개인의 최선과 노력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마이클 싱어님은 거기에 온 마음과 온 영혼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 쏟았어요. 안타깝게도 대재앙이 시작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곳에서 가파르게 떨어지죠. 첫 번째는 2000년 인터넷 기업인 헬시온과 웹앤디와 합병 후 인터넷 버블이 터집니다. 인터넷 버블로 기업의 가치가 70% 폭락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마이클 싱어님이 이걸 대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합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도 많이 그랬어요. 구조조정, 정리해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원 근처에 또 회사가 있잖아요. 마이클 싱어님의 직원들, 초창기부터 함께 일했던 직원들. 그 직원들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정말 고민이 많았대요. 마이클 싱어님은 경영자로서 직원을 도울 의무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론 비용 절감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할 의무도 있었거든요. 이 사이의 균형을 잡기로 하면서 명상을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마부라는 비용 절감의 달인인 사람이 마이클 싱어님이 데리고 있는 직원은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요. 네, 놀랍죠. 그런데요. 2003년 9월 3일에 FBI가 갑자기 급습을 해요. 이게 뭔 일이에요? 의료비 청구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이 소프트 회사의 CEO였던 마이클 싱어님의 회사에 갑자기 FBI가 쳐들어옵니다. 헬기가 막 떠 있고요. 수십 대의 경찰차들이 막 와가지고 들이닥칩니다. 그 전까지 이제 머릿속 목소리가 잠잠해졌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머릿속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소리인지 한번 볼게요. 나는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그 기습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조차 모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어차피 헤드라인 뉴스감이었다. 나는 한 번도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마음이 흔들렸다. 머릿속의 목소리는 이 일이 나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싶어 했다. 미국에선 인지도가 많은 회사의 CEO였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헤드라인 뉴스에 이 사람이 비리를 저지른 걸로 해서 나오니까 한 번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적이 없었는데 미국 전국에 이 사람이 뉴스 타픽으로 나갔잖아요. 그것도 안 좋은 소식으로. 그러니까 머릿속 목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었겠어요. 도대체 이때까지만 해도 왜 FBI가 우리 회사에 와서 이런 자료들을 가져가고 하는지 잘 몰랐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비리를 저지른 부하 직원 바비 데이비즈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그 FBI에 가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메디컬 매니저 경영진들이 불법 회계를 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거짓 진술을 했고 그 FBI가 바비 데이비즈의 말을 듣고 이 큰 회사에 한 건을 잡으려고 급습을 한 거죠. 처음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세상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사소하게 여겼던 일이 나중에는 큰 일이 되는 것처럼 이 2003년에 일어났던 일이 7년이라는 세월을 잡아먹습니다. 2011년에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많은 마음고생을 했겠죠.
그래서 2004년 7월에 그 메디컬 매니저 코퍼레이션 CEO를 사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수사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회사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 그 영향 끼치는 거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사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웹MD CEO를 사직을 합니다. 이렇게 사직을 하면서 놀라운 것이 있었대요. 그동안 25년 동안 헌신적으로 임해온 이 자리지만 회사를 떠난다는 사실에 나의 내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대요. 평화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직을 하고 다음날 옛날에 그 퍼스널라이즈 프로그래밍 사무실이 사원에 있었거든요. 그 사원에 출근을 했어요.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 15년 전에 쓰던 책상과 가구는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이렇게 조용히 혼자 있는 게 참 좋았대요.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FBI가 급습하고 CEO를 사직한 후에 마이클 싱어님이 뭘 했을까요? 바로 상처받지 않는 영혼 책을 쓰셨어요. 마음이 가장 혼란스러웠을 상황에 이 상처받지 않은 영혼을 쓰셨습니다. 물론 마음이 혼란스러웠다는 건 제 기준이죠. 마이클 싱어님은 이때 마음이 고요하셨나 봐요. 그 전부터 계속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머릿속 목소리와 그걸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쓰신 거죠. 그때 변호사가 이 책이 출간되면 오히려 당신의 재판에 좋지 않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 마이클 싱어님은 그런 책임은 다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걸 출간을 했습니다. 얼굴을 알리면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얼굴도 알리지 않고 사인회나 인터뷰 이런 거 다 하지 않고요. 다만 그 인터넷으로 홍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출판사에서 1세를 찍으면 1년 정도 갈 것 같던 책이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물량이 동났다고 해요. 책은 홍보도 없이 날개에 돋친 듯 팔렸고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를 많이 끌었대요. 그리고 2011년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1년 전에 2010년 5월 달에 마이클 싱어님은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이미. 그렇지만 2011년 1월 19일에 기소되었던 메디컬 매니저의 모든 경영진이 자유의 몸이 되었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바비 데이비즈가 거짓말을 한 지 7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였다라고 합니다. 마이클 싱어님이 이렇게 잘 견딜 수 있었던 거는요. 예전에 자기의 가슴 차크라를 열었던 그 초능력을 가졌다라고 했던 그 암릿 있잖아요. 암릿이 안 좋은 구설수에 휘말려요. 1994년에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하고 사이가 틀어졌고 그 과정에서 암릿이 과거의 부적절한 행실이 세간에 알려졌대요. 누구나 우리가 그 미성숙하던 시절에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면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서 흠집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암릿은 자신의 커뮤니티를 떠나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이클 싱어님이 암릿을 자신의 사원으로 초대합니다. 3년간을 암릿하고 같이 지내요. 옆에서 암릿이 이 처절한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워요. 암릿이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볼게요. 그는 한 번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고 우울해하지도 않았으며 낙담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더욱더 깊은 차원에서 자신을 내맡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토록 극심한 변화의 시기를 겪으면서도 모든 상황을 몸을 맡김으로써 자신이 겪어냈대요. 그는 슬퍼하지도 상처받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저 자신을 내려놓고 끝까지 경험하면서 오로지 영적 정화를 위해 그 상황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서 마이클 싱어님이 목격을 한 거예요. 암릿이 그 어려움을 나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걸 본 거죠.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 7년의 세월을 삶이 주는 걸 그냥 또 받아들이고 다시 개인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영적 수행을 하는 기회로 삼은 겁니다. 놀랍죠? 삶을 어떻게 보느냐, 그 불운을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마이클 싱어님의 내맡김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트랙을 자연스럽게 옮겨 탔어요. 교수직에서 빌트 위드 러브 회사로, 그리고 메디컬 매니저 소프트웨어 회사 CEO로,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성센터의 운영자로 지금 살고 계시죠. 마이클 싱어님은 삶이 주는 흐름을 그냥 알아차리고 그 물살을 거스르지 않고 올라탔어요. 신호를 기민하게 포착해서 바로 행동에 옮기는 실행력까지 갖췄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어요. 애쓰지 않았어요. 힘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오는 물살을 탔어요.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도 삶이 주는 흐름을 알아차리고 그 물살을 자연스럽게 올라탈 수 있어야 돼요. 트랙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지금 내가 이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저 앞에서 다른 트랙으로 올라탈 수 있는 구름다리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는 그 발만 그 구름다리 위로 올리면 돼요. 그리고 그 트랙으로 계속 달리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한테 다가오는 그 흐름을 알아차리고 기민하게 발을 옮기면 됩니다. 마이클 싱어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성공자들도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대요. 그냥 삶이 주는 것을 한번 열심히 해봤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 삶이 주는 걸 한번 제대로 포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그럼 굉장히 운이 좋았다. 삶이 주는 걸 그냥 받아만 먹었으니까. 아닙니다. 주어진 삶의 완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주어진 삶을 우주가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우주에게 선물한다는 생각으로 온 마음과 영혼을 바칩니다. 감히 완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합니다. 여기서 온 마음과 영혼을 바친다는 건 나의 몸, 나의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겁니다. 삶이 주는 트랙을 아주 자연스럽게 옮겨 타서요. 거기에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완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요.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영혼을 바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평범하던 대학원생이 미국 전역에서 사용하는 의료 청구 시스템의 소프트회사 CEO까지 갈 수 있었던 거고 2,300명의 직원과 3억 달러의 주를 하는 회사의 CEO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이클 싱어님이 진심으로 바랬던 건 무엇일까요? 아주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그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보면요, 마이클 싱어님은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면의 진정한 자유. 마이클 싱어님이 처음에는 명상과 요가로 내면의 자유를 추구해요. 혼자 숲속에서 은둔하며 살려고 하죠. 하지만 우주는 삶을 통해서 내면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싱어님은 그걸 허용을 합니다. 살아보니까요, 자기가 혼자 은둔해서 명상과 요가를 하는 에너지나 삶이 주는 걸 그냥 살아보니까 경험했던 그 에너지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내가 혼자 명상하고 요가했던 것보다 삶이 주는 걸 그대로 겪었을 때 그 에너지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주가 주는 삶을 통해서 내면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허용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가정이 내면의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 안 좋았던 일 있잖아요. FBI 급습하고 7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면서 그 가정을 영적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 전에 자기가 봤던 구루, 암릿을 보면서 배웠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한테 직접 그런 일이 닥쳤을 때도 그 가정을 영적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모든 가정을 내면의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나에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요. 마이클 싱어님은 내면의 진정한 자유를 원했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일을 우주의 방식대로 들어준 거예요. 어쩌면요, 진짜로 우주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어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일을 들어줍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규정할 수 없어요. 우주만이, 삶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한번 믿고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주가 마이클 싱어님에게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성센터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 책들을 써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우주는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원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로 다른 사람까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길 바라죠. 네, 이 책은 정말 리뷰하면서도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아주 정말 저에게 고마운 책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삶에 겸허해지는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곧 5분짜리 영상으로 한번 내맡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